백티브입니다. 가끔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는 백신이 있으니까 백신을 맞아서 예방을 하기도 하고, 종류에 따라서는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 제제를 먹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항바이러스 제제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한 특정 타겟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같은 바이러스라도 변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의 항바이러스 제제를 다른 병에 쓰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용으로 개발된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 제제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다른 바이러스에 쓰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으로는 광범위 항바이러스 제제가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라서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면역이 되고, 그 바이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까지는 면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도 종류가 아예 다른 바이러스라든지 변종이 생기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넓은 범위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타겟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치료제나 백신은 보통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염병들 중에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이런 감염병에 걸리면 다 죽어야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병원에 가봤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데 괜히 힘들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런 병도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방금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데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대증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처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기침 감기는 기침 안 나오는 약 주고, 열이 나면 열 내리는 약 주고, 콧물 나오면 콧물 안 나오는 약 주고 그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치료입니까? 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증요법도 필요한 치료고 잘못된 치료라거나 과잉 진료라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단순한 기침 감기였는데 기침을 많이 하다 보면 기침 때문에 여러 가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옮기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럼 감기 자체를 고칠 수 없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기침이 안 나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열이 났는데 열이 좀 많이 나게 되면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여서 열을 낮추는 편이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대증요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한 가지는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침 나던 사람 기침 안 나고, 콧물 나던 사람 콧물 안 나고, 열 나던 사람 열 안 나면 당연히 환자분들도 편해지겠죠.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는 대증요법의 이런 한 가지 기능만 보고 대증요법은 쓸데없는 치료다, 대증요법은 과잉 진료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잘못된 견해고 대증요법도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감염병의 경우도 이런 대증요법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못 잡아내게 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환자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잡아낼 능력만 있으면 환자는 무조건 살 수 있느냐? 그건 그렇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면역체계는 바이러스를 잡을 여력이 있는데 환자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잡기 전에 환자가 죽어버린다면 그럼 뭐 아무 의미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면역체계가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걸리는 시간만큼 그 환자를 살려놓기만 하면 그 환자는 살아날 수 있다고 봐야죠. 치료제가 없는 환자는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환자 상태를 잘 체크해서 열나면 해열제 먹여서 열 떨어뜨리고, 수액 따라가지고 수분을 포함해 체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 공급도 하고, 숨을 잘 못 쉬는 환자가 있으면 가래도 빼내고 호흡기도 달아서 산소도 좀 주고, 정 안 되면 에크모라도 달아서 어쨌든 환자가 죽지 않게 살려두면 나머지는 환자 면역체계의 몫입니다.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이길 능력이 안 돼서 지게 된다면 그때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포유동물의 획득 면역 시스템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해도 환자를 어떻게든 죽지 않게 잘 살려만 놓고 영양 공급을 하면 획득 면역 시스템으로 그 감염병을 이겨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통계상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메르스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르스의 경우도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데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던 사우디아라비아 기준 치사율은 44%고 대한민국 기준 치사율은 21%입니다. 똑같은 병이고 똑같이 백신이 없는 병이고 똑같이 치료제도 없는 병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병이라고 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을 때보다 감염병의 컨트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